안녕하세요. 요즘 아시다시피 일본과의 마찰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국민들마저도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과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국내 증시가 전개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 및 대외 악재로 말미암아 OECD 경제 성장률은 꼴찌인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쯤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대외 악재는 언제쯤 해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두 전문가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향후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며 향후 어떤 대응을 해야 가장 좋을까요? 네. 저는 국내 증시가 당분간 침체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치명타에 이어서 일본 수출 규제 악재까지 겹쳤고 국내 내수 시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삼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몽을 꿈꾸는 고집이 센 야심가이고 미국의 트럼프는 경영가 출신으로 셈이 매우 밝은 인물입니다. GDP 1, 2위를 다투는, 즉 패권을 다투는 이 두 국가가 미중 무역 분쟁을 단번에 타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 아베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북중로와 좀 더 가까워지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미리 언지를 주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수출 규제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라 한다면 한미일의 자유주의 동맹 vs 북중러의 사회주의 동맹의 구도 속에서 한국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수호의 최후 방어선이라 생각하고 한국이 북중러와 가깝게 지내지 않기 위한 경제적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외 악재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악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성장주보다는 50%는 내수주, 나머지 50%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편입하면서 시장 폭락에 따른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차후에 시장이 바닥권이 되었을 때 가치 성장주를 편입하여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은 단번에 타결하기는 어렵고 일본과의 분쟁이 문제지만 현재 지수가 상당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분쟁이 조금 해결되면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외 악재는 단계적으로 점차 해결되면서 종국에는 완전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 중국 무역 분쟁 문제부터 살펴보면 양국 간의 관세 부과를 했을 때 대미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이 훨씬 더 큰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는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미국의 고개를 숙인 거지 않나, 이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 분쟁은 점차적으로 해결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더 이상의 사태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방일단이 일본 의회 측에 수출 규제 철회와 백색 국가 제외 불가 입장을 전달하러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한일 양국 간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이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대일 경상수지 적자이고 일본은 대한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받아서 좋고 일본 측에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있어서 양국 간의 윈윈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을 찾는 외국인 3,100만 명 중 한국인은 750만 명으로서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일본 여행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측에서도 출혈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 국가 제외를 강행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의 연장 시기가 거의 도달을 했는데 한국 정부 측에서도 수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IMF와 금융위기 때도 PBR 0.8을 지켜주었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0.8 부근에 위치해 있는 만큼 역사적 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증시는 강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400포인트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증시가 상승할 때 주가 상승폭이 큰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중기적으로 보유해서 수익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양쪽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이 싸움이 잃을 것이 많고 그에 반해 얻을 것이 없기에 이 싸움은 조만간 끝이 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또한 코스피가 역사적인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 항상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